예, 그야말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중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이걸 걷어내면 사실상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쉬어갈 때 기회를 잘 잡아봐야 되겠죠. 오늘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개권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네네. 지수상으로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과열일까요? 네, 과열인 거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실물 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감은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쉽게 식을 수 있는 과열이냐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쭉 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실물 경기와 주가 간의 괴리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유동성 유입에 따른 추가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주가와 실물 경기에 대한 괴리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올해 이제 3월, 4월, 이제 9월 근처까지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동학 개미들에 의해서 주도된 시장이었죠. 예. 그렇지만 10월 이후로 이제 11월 들어오면서 특히나 더 뚜렷해졌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이제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야 이제 주가가 오르고 개인 투자자들이 팔면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오랜 기간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면 주가가 내리는 현상들이 이제 다시 또 재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종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판단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어떠한 종목들에 집중되고 있는지 근데 특히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10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지금 5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거의 90%가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뭐 이런 대표주를 빼고 나면 코스피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간의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하지 않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내 종목은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시장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 특히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주가 상승 흐름은 당분간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 주가의 차별화, 양극화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 각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응 전략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간상 매크로 한 이슈만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를 볼까요? 환율을 볼까요? 현재는 두 가지가 굉장히 동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 본다, 환율만 본다. 사실 어느 한쪽만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동조화가 강하게 되어 있고요. 지수는 상승을 하고 환율은 떨어지는 현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서 이제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의 상승과 환율의 하락, 특히 지수의 상승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다. 향후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맞물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보시는 게 사실은 정답이기는 한데 어느 한쪽만 보셔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건 결정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개발 내지는 접종이 이제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따라서
그 신흥국 자산이라든지 혹은 신흥국 통화와 같은 그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추가적으로 환율 하락까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점, 주가 상승 플러스 환 차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제 이끌어내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와 환율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환율의 흐름과 주가 상승을 연관지어서 같이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신 말씀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환율의 이 하락 추세, 이제 원화의 강세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수도 지금 과열 국면이지만 당분간은 이 버블을 즐기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증시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 상승 동력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도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 주가 상승은 계속, 지수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지만 종목 간의 차별화는 계속해서 오히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 유지될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니까 소외받았던 종목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기는 오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오르는 폭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이전까지 굉장히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던 종목에서 또다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발생하는 이럴 가능성을 오히려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가 이러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 향후 주가 상승이 시장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시적으로 순환매 장세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 대표주들이 주가 상승을 강하게 주도하는,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내년 1, 4분기 근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동안은 개인이 이끄는 장세 속에서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오르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앞으로의 환율이나 전반적인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외국인들이 이끄는 장세로 말씀을 주십니다. 달리는 말이 더 간다. 대표주의 강세에 대해서 전망을 주신 거고요. 상명대 DNA랩 황세훈 개건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출발마켓온도 여기서 정리해야겠네요. 이어진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